요즘 정말 핫하죠? 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인터링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정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파이 네트워크를,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진짜 거물급 프로젝트들과 같은 문장에 딱 올려놓은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이 날짜, 2025년 11월 22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ISO 2022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갈아타는, 뭐랄까, D-Day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금융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인 거죠. 자, 그럼 ISO 202가 뭐냐?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공통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은행이랑 서로 다른 말을 써서 대화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통 언어가 생기면서 암호화폐도 은행이랑 직접 그리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저 커뮤니티 크기로만 유명했던 파이 네트워크가 대체 왜 이 중요한 ISO 2020 이 이야기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규모 때문이에요. 6천만 명 이상. 상상이 가시나요? 특히 은행 서비스가 잘 닿지 않는 지역에 엄청난 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예요. 그 6천만 명 중에 과연 진짜 사람은 몇 명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기관이나 규제 당국이 이런 대규모 미검증 네트워크를 볼 때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사용자들이 진짜인지 증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봇 계정도 많다는 의심도 있고 KYC 인증은 계속 늦어지고 기관 파트너십도 없죠. 당연히 규제 당국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신뢰 문제들이 바로 ISO 2022 같은 아주 엄격한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좋아.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진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파이와는 정반대의 철학에서 출발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인터링크의 슬로건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 수를 늘리기 전에 먼저 이 사용자가 진짜 사람인가? 라는 근본적인 신뢰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프로젝트의 성장 철학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파이는 일단 사람부터 모으자, 신뢰는 나중에 이런 식이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신뢰부터 쌓자, 커뮤니티는 그 다음에 라는 완전히 반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의 차이죠. 그래서 인터링크는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느냐? 바로 이 3단계 검증 시스템을 씁니다. 먼저 AI로 얼굴을 스캔하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거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SKP 검증까지 아주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죠. 여기서 JKP, 즉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이 나오는데 이름은 좀 어렵죠. 하지만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개인 정보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오직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해주는 기술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신뢰는 확보하는 거죠. 바로 이런 데이터야말로 ISO 2020이 같은 금융 시스템이 원하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모델을 한번 맞붙여 볼까요? 넓이의 파이와 깊이의 인터링크, 정면 비교 들어갑니다.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전략부터가 달라요. 파이는 커뮤니티 우선, 즉 넓이를 추구하고요. 인터링크는 신뢰 우선, 즉 깊이를 추구합니다. 검증 방식도 파이는 나중에 KYC를 하는 식이지만 인터링크는 시작부터 생체 인증을 하죠. 그래서 강점도 파이는 전 세계적인 분포, 인터링크는 아주 밀도 높은 신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대중화냐, 규제 준수냐로 나뉘고요.
인터링크는 심지어 휴먼 해시파워라는 재미있는 용어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봇이나 AI는 절대 할 수 없는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보상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인간 증명 그 자체가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두 가지 길, 과연 미래에는 어떤 길이 정답이 될까요? 미래는 정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나리오 A는 이겁니다. ISO 2022 같은 소식이 터지면서 파이의 그 엄청난 커뮤니티가 시장을 선점하는 거죠. 대중성이 이기는 시나리오예요. 반면 시나리오 B는 AI나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링크처럼 검증된 신원을 가진 네트워크의 가치가 폭등하겠죠? 규제가 이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의 전략은 승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골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훨씬 더 실용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마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과 같아요. 두 가지 서사를 모두 담는 거죠. 파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라는 탑다운 방식의 거대한 스토리를 제공하고요. 인터링크는 우리 사용자는 100% 진짜다라는 바텀업 방식의 단단한 신뢰 기반을 제공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선택할 때가 아니라 모을 때다. 지금은 둘 중 하나를 고를 때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두 프로젝트 모두 아직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왜 둘 다 모아야 하냐고요? 보세요. 둘 다 지금은 무료 채굴이 가능하죠. 그리고 둘 다 결국 결제, 신원, 탈중앙화 자율조직, 즉 DAO라는 같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미래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넓이와 깊이라는 두 가지 전략에 모두 발을 담가두는 아주 현명한 다각화 전략인 셈입니다. 하루에 몇 초만 투자하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직은 둘 다 무료일 때 여러분은 미래로 가는 이 두 가지 길에 모두 올라타셨나요?